공부 못하고 단돈 500만 원밖에 없었지만 12년 만에 상가 8채를 가진 햄버거 갑부 송두학 씨. 5번의 사업을 실패했음에도 프랜차이즈 분식점을 이기며 연매출 7억 원을 만들어낸 분식갑부 곽정호 씨. 빚 2억에서 시작했지만 호떡 하나로 8년 만에 40억 모은 호떡갑부 고석원 씨. 우리 주변에는 서민 갑부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부자가 되었을까요? 서민 갑부의 5가지 특징 함께 보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지는 것이 지는 게 아니다. 서민 갑부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실패와 역경을 딛고 일어설 뿐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엄청나게 배웠다는 점입니다. 고석원 씨는 첫 사업이 모두 망해 2억 원의 빚이 있는 상태에서 호떡 하나로 40억 원의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조경갑부 박건영 씨는 사업의 실패에 3억 원의 빚을 진 뒤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꽃과 나무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조유성 씨는 귀농에 소중하게 일군 터전을 태풍으로 한순간에 모두 잃고 허리까지 다쳤지만 결국 자신만의 빵을 만들어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오는 대박빵집을 일궜습니다. 팥빙수 장수 김성수 씨 역시 사업 부도로 모든 걸 잃었지만 자식들을 보면서 다시 힘을 냈습니다. 전도 유망한 야구 선수였던 정문호 씨는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잃고 시르에 빠졌지만 뜨개질 장인인 어머니와 함께 수혜점을 열어 이를 극복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많은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실패로만 끝났다면 지금의 서민 갑부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 배우고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변화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실패를 한 후에는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나는 원래 투자와 안 맞는 게 아닐까? 투자를 잘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닐까? 나같이 조심성이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유튜브와 같은 방송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게 아닐까? 난 연예인도 아니고 그렇게 재밌지도 않은데 유튜버가 될 수 있을까?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저를 짓눌렀고 현실을 도피해 있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알았습니다. 지금 극복하지 않으면 평생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수많은 부자들도 이런 실패를 경험했고 그걸 이겨냈기에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걸요. 내가 무언가 다른 삶을 원한다면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걸요. 많은 책들, 멘토의 조언, 지인들의 지지로 다시금 일어섰습니다. 실패는 이제는 더 이상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이상 성공도 부자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지나쳐야 할 관문이자 통로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행운이란 건 손에 꼽힐 정도로만 옵니다. 그래서 그 행운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열심히 시도하고 실패해야 합니다. 도전하고 지고 실패하는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실패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변했다면 그 다음에는 더 나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발전합니다. 두 번째, 개미와 배짱이처럼. 개미와 배짱이 우화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요즘은 배짱이가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해 아이돌이 돼서 성공한다로 이야기되면서 개미보다 배짱이를 높이 평가한다지요. 그럼 요즘 개미와 배짱이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둘 다 열심히 노력해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개미는 열심히 곡식을 모으고 배짱이는 열심히 노래를 불러서요. 서민 갑부들도 공통적으로 그랬습니다. 잘 되고 있을 때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고석원 씨는 호떡 매장이 잘 될 때 바로 옆에 작은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어 함께 운영했습니다. 분식 갑부 곽정호 씨는 매장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제 도시락 배달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농사일까지 하는 이유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밥차 갑부 박혜성 씨가 토지를 매입한 이유는 밥차와 단체 고객 식당이 접목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뜨개질 갑부 정문호 씨는 뜨개질 가게와 카페가 결합된 복합 공간에서
신사업 모델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청소갑부 김선민 씨는 쓰레기집 청소에서 비둘기 배설물 청소, 유품 정리 사업까지 청소 영역을 확장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잘 될 때 더더욱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잘 되고 있을 때 위기 경영, 미래 경영하면서 임직원들의 노력을 독려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잘 되고 있을 때 미래를 준비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으로 확장하기도 좋습니다. 재정적 여유가 있으니 실패를 하더라도 감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잘 되고 있는 사업이 있으니 새로운 시도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을 때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성공하는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는 맛은 저리 가라. 우리는 모든 것이 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은 아는 맛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 이미 알고 있는 맛이라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는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맛이라 특색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차별화된 무언가가 없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서민 갑부들은 모두 자신들만의 필살기가 있었습니다. 짬뽕 갑부 임주성 씨는 책가방에서 매운 짬뽕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이 내 인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철가방 생활 10년이 지나고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이 좋아할 만한 진짜 매운 짬뽕을 개발해낸 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햄버거 갑부 송두학 씨도 남이 만든 햄버거를 가져다 판매할 때는 하루 두세 개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탄불고기 햄버거를 개발하면서 대박나기 시작했습니다. 군식갑부 곽정호 씨의 특제 육수와 넥타이 와이셔츠 차림의 배달, 어묵갑부 송일형 씨의 입담 등 그들만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차별화된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에 사람들은 같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다른 경험, 다른 맛, 다른 분위기를 원합니다. 많은 서민 갑부들은 그들만의 것을 만들어 갑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삽질은 선택이 아닌 필수. 별 성과 없는 헛수고나 다름없는 일을 했을 때 흔히 삽질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부분의 서민 갑부는 사업 초창기에 이런 삽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게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햄버거 갑부 송두학 씨는 연탄불고기 패티를 넣은 수제버거를 선보이기까지 2년간 레시피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호떡 갑부 고석원 씨도 자신만의 씨앗 호떡을 완성하기 위해 3명의 스승과 1년이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분식갑부 곽정호 씨는 프랜차이즈 분식점을 운영할 당시 마진율이 너무 적어 고전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프랜차이즈 분식점을 포기하고 개인 매장으로 바꾼 뒤 매출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경매달인 안정일 씨는 수없이 많은 폐차례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도전하는 것이 결국 낙찰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일정한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누구나 삽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이 없다면 실력도 경험도 쌓이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 아파트 투자를 하려고 임장을 나갔을 때 도대체 어떤 걸 봐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모두 콘크리트 덩어리로만 보이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가치평가를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지요. 입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입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가늠이 안 되었습니다. 감이 안 잡혀도 임장을 나가고 잘하시는 분들을 따라다니며 배우고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나름의 평가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2년여 하루 4시간씩 자면서 서울,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대도시를 모두 돌고 나니 지역들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역별로 비교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고 가치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삽질의 시간은 부자로 가기 위한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시간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지금 삽질 중이라면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성공이 멀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지금은 쓸데없는 일처럼 보이고 더 쉬운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삽질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이후 성공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다섯 번째, 소자본 창업의 키는 가족 경영이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영업도 조직력이 필수입니다. 특히 소자본으로 창업할수록 가족의 힘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중화요리의 대가로 불리는 이연복 셰프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후각을 잃었다는 사실을 고백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냄새를 맡지 못하는 그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바로 아내입니다. 팥빙수 갑부 김성수 씨는 두 아들과 함께 일하고 어묵 갑부 송일영 씨의 딸은 한 지하철 역사에서 아버지 어묵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판매하는 직영점을 운영합니다. 정문호 씨는 뜨개질 장인인 어머니의 기술을 이어받아 함께 사업을 발전시킨 예입니다. 밥차로 6억대 연매출을 올리고 있는 박혜성 씨는 부모님이 직접 지은 농산물로 반찬을 만들어 고객들에게 대접합니다. 햄버거 갑부 송두학 씨는 부부가 함께해 지금의 부를 이루었지요. 가족이지만 때로는 사업 파트너로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시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최고의 조직력 덕분에 서민 갑부들은 지금의 위치에 있습니다. 소자본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서민 갑부들처럼 가족이 뭉칠 때 그 힘이 배가 되고 이것이 차별화의 원천이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TV로도 방영되고 있는 서민 갑부라는 책에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꼭 적용하셔서 부자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